당신의 명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명을 재촉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듣는 진짜 명 이야기, 명사수!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응급실 이야기 최지영의 응이 궁금합니다. 날씨가 습해지고 있고 습합니다. 장마도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심할 때는 습도가 80% 이상을 치더라고요. 네, 불쾌지수가 아주 네.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습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이런 날씨에는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가 이제 번성하는 환경이거든요. 네. 이런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성 질환과 관련이 높습니다. 실제로 천식이나 아토피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네. 만약에 집안에 곰팡이가 펴 있는 게 발견이 되면요, 네네.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제습기나 뭐 에어컨 쓰시잖아요. 네네, 당연하죠.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 이제 난방을 좀 잠깐 켜 놓으시는 게 더운데도. 장마철이니까요. 네네. 그럴 때는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명사수 오늘의 명의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혈당 관리 무엇을 하셨나요? 철저한 혈당 관리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천대학교 내부미대사내과에서 24년째 근무 중인 이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기영 교수님과 명사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간단한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네. 오늘 혈당 관리를 위해서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혈당 관리 때문에 먹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 때문에 저는 공깃밥만 안 먹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요.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공깃밥을 안 먹어요. 요즘엔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고혈당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맞습니다.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혈당 관리를 굉장히 많이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놓치고 있는 작은 틈이 좋은 혈당 관리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 놓치지 마세요. 빈틈없는 혈당 관리입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의 완성편이네요. 그동안에는 조금 이제 좀 거칠게 배웠다면 최진영 오늘은 씨. 다듬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당뇨병 환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만약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네.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실 수 있으세요? 또는 고구마를 드시지요? 라고 했거든요. 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고구마를 먹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앞뒤 말을 딱 자르고 나면 당뇨병 환자가 고구마는 먹어도 된다 네. 라고 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는 당뇨병 환자한테서 고구마가 좋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식사를 하시고 또 출출하다고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밥을 두 끼니 두 번의 식사를 하시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만 또 왕창 드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더욱더 저 주의하겠습니다. 예, 고구마 맛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마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또 질문입니다. 10가지 중에서도 어떤 고구마가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릴까요? 첫 번째, 네. 생고구마. 생고구마, 두 번째는 찐 고구마. 찐 고구마. 세 번째는 구운 고구마. 군고구마, 네 번째는 튀긴 고구마. 튀긴 고구마.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죠. 어떤 게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고구마일까요? 무조건 기름에 튀긴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요. 혈당을 가장 올리는 고구마라고 한다면 구운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깜짝이야. 기름에 튀긴 거가 나쁘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튀긴 고구마다. 어떤 음식이든지 조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굽게 되면 예.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예, 오늘 퀴즈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이번엔 많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보신 음식 중에서 당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요거 중에서 당도가 제일 높은 거요? 네. 제가 보기엔 2번 같습니다. 브릭스가 가장 높은 건 수박입니다. 물론 이제 당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줬던 꿀은 이 꿀. 그 형태로 그대로 먹으면 너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 원액 자체를 그대로 드시면 혈당의 상승을 급격한 상승을 볼 수 없어요. 환자분들이 나 이 꿀을 먹었는데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만약에 그를 뜨거운 물에 풀어서 예. 끓여서 꿀물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 네. 혈당이 급속하게 상승을 합니다. 아, 꿀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막 꿀물 타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많이 올라갑니다. 마늘을 드시면서 굉장히 달다, 당도가 높다라고 느껴지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늘 자체의 그 특유한 매운 냄새가 있는데 그 매운 냄새 때문에 당분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마늘의 32%는 탄수화물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마늘의 당도는 바나나의 2배, 그다음에 수박의 3배 정도 어머!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봐요. 그러면 정답이 마늘이에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수박의 3배입니다. 수박이 3배요? 마늘이요? 네. 구운 거는 그럼 더 안 좋겠네요, 당도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뭔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먹는 방식이 더 중요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약간 공식이네요. 교수님 살을 엄청 빼셨다고요? 네. 몇 킬로? 네, 26kg 정도. 26킬로요? 네. 아, 이러셨구나. 야. 아이고. 그러면 26킬로, 그럼 지금은 몇 킬로? 한 74kg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킬로 된 100 거예요? 킬로 됐다는. 100킬로. 그 저 사진이 100킬로. 네.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병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이 찌게 되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당뇨병 환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뇨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체중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운동하고 계십니까? 제가 걸을 때는 항상 온몸에 힘을 주고 걷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네. 저희 과의 병동, 입원 환자 병동이 7층에 있는데 네. 올라갈 때는 그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고 실생활에서. 네네. 운동, 식단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뺄 때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선은 식단이다. 네. 두 번째 유지하는 데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당 조절은 음식으로 조절을 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식단 얘기 나가다 보니까 교수님의 식단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요. 예. 삼시세끼를 절대 굶지 않습니다. 삼시세끼를 반드시 먹고 네. 아침 식사를 해야지 점심을 많이 먹지 않고요. 그렇죠. 점심을 먹어야지 저녁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간식을 하지 않고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당화혈색소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화혈색소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점심 식사 이후부터서 저녁 식사 시간에 먹는 혈당이 당화혈색소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점심, 저녁으로 가서 줄여서 적게 먹게 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영양건강조사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먹는 설탕의 양이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최재현 교수는 많이 먹어요. 한 10kg 될 것 같은데요? 예.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설탕으로 따질 때 그러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설탕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설탕, 사탕이라든지 직접적인 설탕을 통해서 제일 많이 먹게 되고 두 번째가 떡, 과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탄산음료고요. 탄산음료. 네 번째가 커피랍니다. 저희 사람한테서 영양 잡힌 식단은 탄수화물이 65%, 단백질 25%, 지방이나 기타로 한 10%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관리라든지 그걸 한다면 탄수화물은 10%를 정도 줄여서 55%를 하고 나머지 10% 줄인 탄수화물을 10%를 지방을 통해서 더 증가해서 드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 이건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데 네.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불포화지방산은 얘기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분들이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 생선 요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지방산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것이 당 흡수를 빨리 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네,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리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불포화 지방산으로 드시라. 우리 대한민국 음식이 대부분 이제 짜고 맵고 이제 이런 양념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이건 저염으로 먹어라. 보통 일반적으로 짜게 먹으면 나트륨, 즉 염분 성분이 많으면 고혈압이 많이 생기니까 짜게 그렇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당뇨병 환자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마시라. 아.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 혈당의 최대치가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있나요? 이게 국을 먹을 때 조그만 숟가락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 국을 먹습니다. 아니 그건 좀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건져 먹고 나머지 국물만 남았을 때 들이켜라 이런 얘기죠. 아니요. 국물을 먹지 않고요. 건더기만 먹었을 때 그 들어있는 국물 속의 염분도 충분하게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물도 건더기를 통해서도 저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국물파라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과일도 과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적절한 과일 섭취량이 얼만큼으로 언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과일은 언제 먹느냐? 자,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네네.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과일을 또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지나서 2시간 후에요? 네, 2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먹을 때 조금 더 올라가고 말기 때문에 후식, 과일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시라. 그럼 과일을 식사 전에 먹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거 좋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단백질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지만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 비법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 아까 완성본. 완성편이죠. 예, 당뇨의 정석. 네.